네, 다음 세대가 없이는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제는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의 디아스포라와 또 세계 선교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교계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A에 있는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또 교회에 또 공간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선한청지기교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한청지기교회는 31년 된 교회고요. 일대 목사님 개척하셔서 정말 선한 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였고, 이제 이대 목사로서 제가 이제 13년을 지나고 있고요. 선한청지기교회는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동기의 순수함 강조하는 교회. 그래서 얼마나 어떤 일을 결과를 남겼느냐보다 어떤 동기로 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모토가 창립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청지기는 보니까 주인한테 잘하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맡겨준 사람들한테 제때 월급을 주고 그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를 보고 선한 청지기냐 악하고 무익한 청지기냐를 판단해서 교회적으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진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주인한테 하는 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사람한테 잘하자. 그러다 보면 그게 주인한테 잘하는 청지기다. 뭐 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현장 예배도 위기가 있고요. 다음 세대가 감소한다든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의 판단인데요. 미주 한인교회의 현실은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면이 있고, 그러나 또 반대로 또 이게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 위기 속에 또 다른 특혜를 얻을 수 있는 교회들도 또 있고, 지금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팬데믹을 잘 보냈다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해 왔고, 오히려 지금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보고는 있어요. 감사하게도 교육부가 거의 뭐 그 이상, 원상복귀 그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권 친구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잘 나오고, 대학생 청년들은, 그리고 주일학교도 뭐 원상복귀 그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도 교육 부서가 아주 잘 되고 있고, 성인들도 저희들이 바라보는 대면 팬데믹 이전보다 80% 이상, 약 82% 정도가 출석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게 참 은혜기는 한데, 그러나 저희들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의 고통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그 과정 속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대 사역자를 구하는 게 또 어렵다고 들었어요. 다음 세대 숫자도 대체적으로 또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현실을 제가 접했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미국 자체가 거의 지금 10,000명 이상의 미국 목회자들, 주류 교회들이 사임을 했거나 사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 정도고요. 이게 그리고 그 여파는 신학교로 그대로 이어져서, 사실은 지금 그 MDiv 과정 속에 한인 1.5세나 2세들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Every church is finding youth pastor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교회가 유스 담당 목사를 찾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목회자를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솔직히 영어권 사역자는 지금 거의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쓰는 단계가 아니라 없다라는 말을 할 단계까지 왔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신학생들이 감소하고 있고 신학교 기피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한인교계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나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가장 크게 그것을 꼽고 있는 이유가 political polariz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 양극화 현상.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팬데믹 기간 중간에 그 미국도 대선이 있었고, 미국도 그 블랙 라이브 매터스 그 또 시위가 있었고, 또 인종차별 이슈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이 백신을 어떻게 할 거냐, 맞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이슈 속에서 굉장히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대화나 사회학적인 대화나 영적으로 풀어진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 양극화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미친 여파가 굉장히 컸고 거기에 부담을 느낀 젊은 사역자들이 드랍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에 대한 좀 이렇게 약간의 그 딜레마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나는 어디며 나는 누구며 내가 뭐 하고 있나. 너무너무 목회자들이 이제 강단과 현장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내가 너무 기능형 인간으로 변한 것 같다는 그 좀 자괴감이 굉장히 많은 지금 여기 영어권 사역자들로 하여금 교회 사역을 드랍하고 신학 교육에 드랍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선한청지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그래도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있고 또 사역자들도 오랫동안 정착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예, 현재로는 어떤 정책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소속감? 그러니까 지금 2세 사역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빌리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믿음보다 어떤 자신들이 하는 행동보다 사실은 빌롱네스 이슈라는 거죠. 소속감의 이슈가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와봐야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애에 맡겨놓은 어떤 기능인처럼 여겨지는 것이 정책보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에서도 2세 사역은 가장 우선이 인사해 하는 것보다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같이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는 일, 그러니까 관계성을 더 만들어가는 일에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제누어티라는 그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2세들에게 어떤 뭐든지 의미는 뭐냐면 어떤 돈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갔을 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느냐와 두 번째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속에서 멘토링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진정성이 있는 멘토링을 경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 다음 만들어 놓는 시스템이나 정책은 팔러시는 오히려 2세들에게는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막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어떤 정책과 시스템을 개발하기 이전에 말 그대로 one bread, one blood에 참여하는 one family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household of God이라는 그 소속감을 주는 것과 최소한 소통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진정성을 제공해 주는 일이 2세들과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게 해주시는지도 알고 싶어요. 진정성은 이제 그 속임 없고 이제 프레셔 권위주의 없는 솔직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그리고 약속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대화 속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요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못하지만 계속해서 목회자들, 패밀리 목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2세 사역자들이 그걸 싫어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해요. 같이 함께 모여서 그럼 모이면 야, 고기 구워 이게 아니라 저희는 비싼 고기를 샀는데 경험 많은 나이 많은 목사들이 해야지 젊은 친구들한테 시키면 안 돼. 왜냐하면 고기가 비싸니까 이런 논리로 뭐 섬김과 겸손의 뭐 모습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더 진정성을 잃어버린 것 같고 야, 비싼 고기 외에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지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마음으로 종교적인 어떤 수사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같이 모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어떤 공동체 형성의 과정 그리고 대화의 솔직함 그것이 진정성의 출발 아닌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 저는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회에서 이제 아까 교육부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부 상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신데
이게 어떤 사역인가요? 또 효과는 많이 있으신지. 그 사실은 이제 시작한 일이라서 아직은 지금 크게 자랑할 만한 예. 것은 아닌데 예. 팬데믹을 겪으면서 청소년들이 굉장한 위기를 경험을 하더라고요. 이제 모니터만 쳐다보고 교실을 2년을 보냈고 대학을 가보지를 못했고 졸업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디프레션이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깨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상담을 위한 전문 사역자들을 배치해야겠다. 그래서 상담사 한 분을 그다음에 또 어른들 중에도 또 상담학 교수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고 이제 패밀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담 전문 사역자가 아예 배치가 되게 풀타임으로 그리고 한 분 목사님을 더 뉴스 사역자를 한 분 더 모시면서 그분이 주된 역할이 아이들과 더 깊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것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성도들에게 주는 위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이제 패밀리 이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통해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때는 교회가 버짓을 제공을 해서 그 상담 그 사역에 직접 연결을 하는 일까지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작업이 아무래도 좀 신뢰감을 심어주고 서로 자녀에 대한 관심, 그냥 단지 숫자로 바라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는 자녀들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세대 간 소통 문제가 어쨌든 한인 교계에 있어서는 오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선한청지교회에서는 세대 간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궁금하거든요. 우선 교육이라고 말하지 말자 이야기를 해요. 네네. 교육인데 교육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교육은 A의 컨텐츠를 A의 랭귀지와 컬처로 B에게 전달하는 게 돼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교육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영어권과 미국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르게 이야기를 드렸죠. 모든 걸 선교로 말하는 건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선교로 이해하자.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하냐? A의 컨텐츠를 B의 컬처와 B의 랭귀지로 전달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면 우리의 컬처를 가지고 우리의 랭귀지를 가지고 우리 컨텐츠를 전달하지 않는데 선교를 가면은 그들의 랭귀지와 그들의 컬처를 가지고 우리의 컨텐츠를 전달하는데 왜 자녀들에게는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갖지 않는 걸까? 그게 소통의 출발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우리의 컨텐츠를 전달해야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소통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소통이 왜 안 되냐?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근데 더 궁극적인 게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와 자녀들 세대에 숨어있는 죄. 사실 한국말이 안 되어서 영어가 잘 안 돼서 문화가 달라서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의 우리의 죄를 숨기는 하나의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나의 죄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것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한청지교회에서 이제 독립시킨 또 EM들도 있고 여기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델도 있는데 그 독립과 공존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히려 축복하고 잘 도와줬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전에는 경험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떼주기만 하면 된다. 독립만 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모델은 아주 잘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모델은 우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잘 성장을 했어요. 뭐 그게 궁극적으로 좋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참 어려운데 너러 처치가 어떤 딸 같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나 시스터 처치라는 말은 또 잘못하면은 결국에는
마더 철치가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는 너무 독립해가서 스스로 잘됐고, 한 교회는 좀 아직도 스트러글 하고 있는 중이지만 관계 빌드업이 잘 되지는 않은 채 우리가 그래도 개척 두 교회를 할 수 있는 거를 도왔다 하는 스스로 위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어떤 잘했던 경험, 또 부족했던 경험을 다 평가해서 이제 내년부터 제가 저희 목회 비전으로 제시하는 건데, 이제 영어권 개척 교회를 위한 사역이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역으로 나가게 되고, 그 속에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훨씬 더 독립성을 가지지만 네트워크 있는, 우리가 앞에 두 교회는 독립된 교회로 개척을 하는 일을 함께 했다는 건 좋지만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기억, 고마운 기억만 가지고 있지 함께 디벨롭 시키는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거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네트워크 있는 교회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그 EM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돼야 될 조건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이 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도움 안 될 줄 알면서 도우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또 잘 못할 것 알면서 자꾸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안 되는 줄 알면서 나름 애써 보며 위로하는 것. 그렇게 하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스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길 바라면서 애쓰는 거죠. 안 되는 영어 제가 열심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이세들에게 나중에도 좀 더 이야기가 되겠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원히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의 목표를 젊은이들과 어떻게 잘할까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2세 컨그리게이션과 2세 사역자가 나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2세 사역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2세 사역자들은 대부분 다 젊고 2세 컨그리게이션들은 다 어려요. 이민교회 역사가 몇십 년이 됐지만 2세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두 교회 정도 개척한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임 목사님 때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괜찮은 모양이 돼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장 큰 낙점은 2세 사역자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2세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1세 교회들이 별로 바라지를 않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저는 시스템을 거기에 둡니다. 이제는 2세들이 나이 들어가고 2세 목사가 나이 든 목사가 되게 하는 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다음 세대 사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되기 위해서는 2세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또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아까도 제가 만나본 분들도 뭐 10년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사역자가 자리를 지키는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거는 2세 사역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주 바뀌어서는 그건 그냥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2세 사역자가 나이가 들면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나가줘야 컨트롤이 쉽다는 생각도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메리드 커플들이 그 성인들이 더 자리를 잡아가게 하는 일을 교회 환경이 오히려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선 그냥 우리 교회 1세 어른들을 위해서 교사 공급해주는 모판일 뿐입니다. 2세 사역은. 그렇게 된다면 일종의 군대로 말하면 계급상 소비가와 같이 소모장교라 그러죠. 컨슈ም드 오피서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2세를
1세들 부모들의 자녀들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군대로 말하면 소위와 같은 소대장처럼 맨 앞에서 돌격 앞으라고 뛰어나가야 하는, 그러면서 전사해야 하는 그런 컨숨드 오피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심각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결국에는 사례, 여러 가지 베니핏, 또 그분들을 위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동등성, 그 이제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제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많은 2세 사역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1세 교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다. 잡 디스크리션만 요구한다. 얼마 받는지 시간당 페이를 따진다. 그게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자라온 교회에서 상처와 분노를 가진 거죠. 2세 사역자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적으로 아주 한다는 말이 아니라, 2세 사역자들이 나온 곳이 다 한인교회 아닙니까? 희생해서 헌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슬로우 퀴러, 그냥 아니면은 뭐 사일런트 퀴러, 조용하게 일 끝내는 애들, 딱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절대 더 헌신하지 않고, 이런 어떤 그 사일런트 퀴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2세들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건 한인 교회에 대한 상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홈그로운 패스터를 집중하는 이유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2세 사역자들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시간 따지고 넘버 안 따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기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경험을 하자. 그건 우리에게 유익하다. 내 교회니까. 쉽게 말하면 마더스 처치가 아니라 마더 처치니까. 2세들에게는 그렇거든요. 교회는 마더스 처치예요. 엄마가 다니는 엄마의 교회예요. 근데 마더 처치가 없어요. 자신에게 모교회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마더 처치가 있는 사람들이 할트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자. 그리고 그게, 이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다른 교회를 가서도 우리가 갖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2세 사역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존중이죠. 내가 쟤 아는데, 내가 옛날에 쟤 중등부 때 내가 때려가면서 가르쳤는데, 이게 아니라 존중이죠. 리스펙트하고 레커그니션하는 것, 인지하는 것,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포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MDiv 공부하는데 거의 대부분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는 힘듭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도 그게 부족합니다만, 지금 이제 장학위원회 이제 만들면서 MDiv 학생들을 저는 풀 투이션으로 공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못하면 하프라도 해야 되고, 저는 그 일이 서포팅과 그런 리스펙트,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홈그로운 패스터들은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것이고요. 목회자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큰 희생이라고만 느끼고 상처라고만 느낀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치고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행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성세대 목회자가 하나의 롤모델이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 사역자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게 결정하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로. 맞습니다. 그래서 2세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내가 MDiv를 하고 신학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담임 목사 보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2세 사역자들은. 2세 사역자들이 같은 또래의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젊은 목회자가 1세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2세들의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세 사역자가 1세 교회에 대한 상처, 어른들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차가운 분노를 가슴속에 안고 있으면 건강한 사역자가 절대 따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롤모델이 되겠다는 좀 과도한 욕심 포기하는 일, 2세 사역자가 1세 교회에 대해서 좋고 행복한 기억을 갖게 하는 일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2세들을 보고 이어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사역자가 되겠다는 2세 사역자 있나요? 그러면 그 있으면 비정상이죠.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뭐 기대나 욕심 뭐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 간의 어떤 차이도 극복을 위해서 1세대와 2세대가 또 각각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1세대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2세대들도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2세들에게 솔직하게 도전합니다. 너네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관계도 깨진다는 걸 꼭 알아라. 나는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언어와 문화 뒤에 숨는 것. 1세들도 비겁하지만 2세들도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왜 너희들은 멕시코에 가면 스페니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들하고 있을 때는 한국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 그런 마인드의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고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부모들에게 말하는 것만큼 그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다. 상호간의 노력이 있어야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 예, 그거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그리고 언제까지 1세들에게 의존할 거냐. 예, 그런 이야기도 가감 없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 안 해주면 예. 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주저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이미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예. 지금까지 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시스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만큼 기득권을 포기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어권 사역자 그 이제 담당 목사님 그러니까 세워지게 되면 교육부 사역자 인사권을 다 넘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2세 교육부 사역자들은 제가 뽑은 부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 영어권 담당 목사님이 다 청빙한 목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사권을 다 넘겨줬고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은 당신의 멘토링을 필요로 하고 나는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영어권 사역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뭔가를 인풋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 그게 관계가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영어권 사역, 영어권이 성장하도록 계속 돕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카운슬을 만들고 디시전 메이킹 그룹이 나오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저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 코리안 스피킹 컨그리게이션 리드 패스터입니다. 한국말을 하는 회중에 저는 리드 패스터고 그 다음에 우리 영어권 사역자는 잉글리시 스피킹 컨그리게이션 리드 패스터입니다. 똑같은 리드 패스터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시니어 패스터, 그 프레지던트는 누구를 정하느냐? 그거는 컨그리게이션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버짓 사이즈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누가 더 이제 그 출석 인원이 많으냐와 어디에 버짓이 크느냐.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존중 개념으로 아너 베이스로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1세가 크면 시니어 패스터십과 대표 당에는 1세가 한다. 그러나 2세가 둘 다 커지면 모든 리더십을 이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체제를 가지고 성장을 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2세가 이 모든 리더십을 테이크오버하는 날이 오는 것. 그때는 우리 1세가 슬픈 날이 아니라 1세가 가장 기쁜 날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명확한 그림과 시스템을 만들어 줬을 때 저는 2세들이 더 성장하고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들의 기대와 꿈은 2세들이 이 교회에 이제는 잉글리시 스피킹 컨그리게이션 리드 패스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교회의 시니어 패스터가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방향이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어떤 그 마인드와 거기에 마인드에 맞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조금만 더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탁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